한국은 낭만 영화에 등장하는 시적인 자연 풍경이나 거대하고 대규모의 건축물, 독특한 문화와 음식으로 유명한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다. 이러니까 전부 한국에 미쳐 있는 거군요. 지옥 같은 일본에서 도망친 외국인 엄마가 한국 꼬마 한마디에 경악한 이유. 여기 한국의 어느 지하철역 한국 여행을 온 한 외국인 가족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지하철이 도착해 올라탄 그때 한 꼬마아이가 이 가족을 향해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그런데 꼬마아이의 말을 들은 엄마는 꼬마아이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나타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아들 호아킨과 함께 아시아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들에게 스페인 외에 다른 나라, 특히 요즘 인기가 많은 아시아 나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일본과 한국을 거쳐 태국까지 다녀왔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해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저와 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어요. 지금부터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여행을 간 첫 번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제가 알기로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스페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스페인 사람인 저와 제 아들이 일본에 갔을 때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 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했기에 영어를 꽤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 웬만한 국가에서는 어려움 없이 잘 여행할 수 있었어요. 일본 역시 저는 그럴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디자인 공부를 할 때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땐 혼자 간 게 아니라 일본인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소통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 여행에서 확실히 깨달은 게 일본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상당히 박하다는 거였어요. 저와 아들은 나리타 공항에 오후 2시쯤 도착했고 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택시는 어디서 타는지 잘 몰라 공항 직원에게 문의했지만 도통 영어를 할 줄 모르더군요. 하지만 친절하게도 자신이 영어를 못하니 인포메이션까지 안내를 해주겠다고 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인포메이션에서 겨우겨우 내가 가야 할 출구와 택시 타는 곳을 안내받을 수 있었는데 이때 인포메이션 직원들과 소통이 꽤 어렵더라고요. 영어를 하기는 하지만 발음이 좋지 않고 듣기가 잘 안 되는지 제가 한 물음과 반대되는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발음으로 소통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외여행 중 하나의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고는 넘어갔어요. 하지만 일본은 저와 호아킨에게는 너무 냉대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내고 먹는 음식점에서조차 말이에요. 호텔에 들러 짐을 풀고 곧장 나와 일본에 왔으니 초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인근에 있는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를 찾았습니다. 초밥을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 너무 이상하게도 직원분이 저희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외국인이 많지 않은 가게라서 저와 제 아들을 신기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초밥을 받아 한 입 먹고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와 제 아들은 먼저 나온 초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초밥이 너무 맵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가게는 와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구나 싶었죠. 다 큰 어른인 저는 그렇다 쳐도 아이가 먹기에는 다소 매우니 와사비 양을 조절해달라고 말하고 싶었고 저는 영어보다는 일본어가 낫겠다 싶어서 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번역앱으로 아이가 먹기에는 매우니까 와사비를 덜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나온 초밥 역시도 와사비가 많이 있었고 뒤에 있는 직원들은 그때부터 아예 대놓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 중에 와사비 테러를 당했다는 신문 기사가 떠올랐고 지금 이 일본인들이 우리에게도 와사비 테러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스페인어로 욕을 하며 화를 냈어요. 물론 그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대충 스미마셍하면서 미안하다면서 상황을 넘기려 했고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저와 호아끼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당장이라도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앞으로의 일정 모두를 송두리째 엎어버리기에는 돈이 너무 아까워 조금만 더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 룸서비스를 주문해 먹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샤워를 하면서 조금 쉬다가 저녁에 다시 나와 시부야 거리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나와. 그런데 그곳에서도 한술에 취한 일본인이 다가와 우리에게 너 같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 당장 썩 일본을 떠나라. 고함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20-313-44 그땐 화가 나기보다는 이 나라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313-44 저희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 3일간 있으려 했던 일본에서의 일정을 수수료를 물더라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다음날 일찍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없는지 알아봤고 마침 다음날 오전 7시 비행기가 있길래 냉큼 예약해 일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오전에 돼서 저희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입국했는데요. 사실 한국도 두려웠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아시아권 문화에 속하고 심지어 일본과는 바로 23시간밖에 거리 차이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들은 공항에서부터 호텔로 가기까지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긴장을 단번에 풀어주는 상황이 저희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그건 바로 몇 명의 꼬마아이들이 동행하는 보호자도 없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주 귀엽게도 바닥에 다리가 닿지 않아 허공에 발을 덜렁하며 자리에 앉는데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제 아들은 15살인데 그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습니다. 그때 꼬마아이 중 한 명은 한껏 움츠리고 있는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는데요. 아줌마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누가 좋아와요? 라고 말이죠. 그것도 아주 유창한 영어로 말을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꼬마아이 때문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제 아들에게 시선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꼬마아이에게 그게 아니라 한국에 처음 와서 그래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꼬마아이가 아닌 이번에는 제 옆에 앉아있던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은 곳이고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참 많아요.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는 제 아들이 먼저 긴장이 살짝 풀린 것 같았어요. 자세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놀란 게 일본에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저렇게 꼬마아이도 영어를 잘하고 옆에 있는 여성도 영어를 잘하는 모습에 아주 충격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분명 어제 있었던 일본에서는 마치 저와 제 아들을 짐승 보듯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해 오늘은 이렇게 모두가 친절로 대해주니 마치 지옥에 갔다 천국으로 온 기분이 들지 뭐예요. 심지어 옆에 있던 여성은 혹시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없냐고 한국에서의 일정은 다 잤냐고 저에게 질문해 주었는데 저는 처음 보는 그 여성에게 호감이라도 생겼는지 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한국에서의 일정을 다 계획했지만 완전히 숲으로 돌아갔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결정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속에 있던 말을 다 꺼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있던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절대 당할 일이 없다. 한국인들은 오지랖이 넓어서 서로 더 도와주고 만약 당신이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오히려 나서서 도와줄 거다. 한국 여행 진짜 즐겁게 하다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제 아들은 갑자기 말문이 트였습니다. 원래 제 아들이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닌데 어디에 누구한테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강남에 있는 호텔로 가고 있고 우리는 강남에 있는 호텔로 가고 있고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혹시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아들이 누구를 콕 집어서 말한 것도 아닌데 아까 저에게 말을 건 꼬마가 저번에 엄마랑 갔었는데 거기 햄버거 집 진짜 맛있는 데 있어라고 하면서 대답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폭소했어요. 있던 사람들 모두가 꽃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여성은 저에게 자신이 직접 가보고 정리한 맛집 리스트들이 있다면서 저에게 그 리스트들을 보여줬고 저희는 리스트 몇 곳을 받아 적고는 먹기 위한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은 너무 달랐어요. 여러 맛집을 가봤는데 어느 곳에서도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고 심지어 음식점 직원분들은 일본과 다르게 한국 여행 즐겁냐면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여행 이틀차 되는 날 밤에 남산타워를 갔는데 그곳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안전하다는 건 첫날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참 밤이 늦은 시간인데도 남산에는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10대로 보이는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도 대동하지 않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지 어떻게 이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발렌시아 지역에는 저녁 7시만 되면 거리는 깜깜한 암흑이 되고 길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늦게 퇴근한 직장인들 아니면 강도짓을 하려는 몇몇 나쁜 놈들밖에 없는데 이곳은 오후 3시보다 당시 밤 10시의 도시는 더 생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습에 호악기는 엄마 이렇게 좋은 곳을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나중에 한국도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저 발렌시아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질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 역시 일주일 전에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벌써 한국에 가고 싶고 한국과 너무 다르게 지루한 이 도시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들 또한 돌아온 직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뿐이고 한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벌써부터 준비에 나섰네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앞서 아들과 함께 이민까지 고려해봐야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어 편안함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김치의 땅은 거대한 건축물과 다양한 문화 및 요리 공간으로도 인상적입니다.